이제 임신 후기이신 분들 분만 방법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실 거예요. 자연분만을 할 건지 제왕절개를 할 건지. 제왕절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설명 좀 드릴게요. 제왕절개는요, 일반적으로 자연분만이 잘 이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연분만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때, 그럴 때 이제 권유드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왕절개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아기 머리가 굉장히 크거나 아기 크기 자체가 굉장히 크고 산모는 몸이 작아서 골반이 작으시고 이럴 때 아기가 골반을 통과해서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제왕절개를 선택을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싶은 케이스들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도 있지만 제왕절개로 갈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아니면 이제 제왕절개를 첫 번째로 선택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쭤보거든요. 근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분만을 진행하면서도 그 자궁 수축의 상태가 뭐 좋지가 않다든지 자궁 경부가 열리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서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기가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언제든지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기의 위치인데요. 머리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으면 머리부터 나오겠죠. 근데 애들이 이제 발이 먼저 나와 있다든지 엉덩이가 아래쪽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 여가라고 하죠. 거꾸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도 이제 제왕절개를 고려를 하게 되죠. 뭐 여가도 출산은 가능해요. 근데 요새는 많이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게 나오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좀 있어요. 엄마의 골반이 충분히 넓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가 많이 컸다면 얘들이 이제 나오면서 여기저기 이제 걸릴 가능성들이 좀 더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험이 풍부한 의사한테 분만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두니 분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가인 경우에 그런 이제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이제 분만의 경험이 풍부한 의사도 많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만큼 분만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충분히 받고 나오지 못한 의사들도 사실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두니 분만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제 경험이 많으신 그런 교수님들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이제 제왕절개를 하는 게 안전하죠. 아기가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까지 나왔어요. 목에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턱 이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몸에 비해서 머리가 크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나와버린 경우에는 아기가 어디를 다쳐도 다칠 수가 있거든요. 이쪽을 늘렸을 때는 이쪽으로 가는 신경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손상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다양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니일 때는 무조건 제왕절개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걱정이 많으신 경우, 나는 자연분만이 너무 겁나, 어떻게 그렇게 이제 동물같이 아기를 낳아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어떤 분들은 자연분만이 굉장히 뭐 아름답고 뭐 좋은 뭐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너무 무섭고 뭐 피도 너무 많이 나고 굉장히 불쾌한 경험으로 기억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왕절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뭐 괜찮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진통 기간이 없죠. 그냥 이제 들어가서 마취하고 수술하고 나오면 돼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회복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이제 절개하는 부위가 거의 한 10cm 넘어가요. 애기 머리가 10cm잖아요. 10cm만 절개해가지고 이렇게 벌렸을 때 10cm까지 안 나오죠. 그거보다 더 많이 아마 열 거예요. 그 수술하시는 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보통 10cm에서 많이 열면 한 15cm 정도? 여가거나 이제 힘든 분만이 예상될 때는 조금 더 크게 열어요. 그래서 내 이제 팬티 라인, 그쪽에 이제 쭉 이렇게 생기는 거죠, 흉터가. 흉터가 생기는 건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관리 잘 하시면 크게 표시 나지는 않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요새는 이제 꼬매는 것도 다 한쪽으로 해서 꼬매거든요. 흉터 적게 생기라고. 근데 이제 켈로이드 있으신 분들, 상처 났을 때 이제 볼록하게 아무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지렁이가 한 마리 생기죠, 배에. 그리고 또 안 좋은 점은 이제
아무래도 거기 이제 다 절단을 하고 나서 다시 꼬매놓는 거라서 당기고 아파요.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이제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밑이 조금 아프죠. 보통 일주일 내로 다 아물거든요. 그렇게 뭐 생활하는데 불편하거나 걷기 힘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허리를 못 펴죠, 첫날은. 그런 식으로 이제 회복 속도가 늦은 게 있고요. 제왕절개로 분만하신 경우에 모유 수유가 조금 더 힘들어요.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진행이 차차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딱 하고 꺼낸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분비돼야 되는 이제 분만 과정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 같은 분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출산은 했지만 내 몸의 이제 모든 호르몬 체계는 아직 출산을 했다고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늦을 수가 있죠. 그리고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초반에 수유를 하러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앉아있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모유 수유는 보통 1, 2주 내에 많은 부분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잘 하지 못하시면 나중에 성공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완모 성공률이 제왕절개는 뭐 자연분만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요. 근데 나중에 두고 봤을 때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살고 말 거는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50세, 60세가 되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럴 때는 제왕절개도 좋은 점이 있어요. 요실금이 덜 생겨요. 자궁 탈출증이 덜 생깁니다. 그래서 아기가 한번 이제 뭐 진행이 됐더라도 한번 빠져나온 거랑 아닌 거랑은 질 상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질이 이완이 되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고요. 그 알게 모르게 나오면서 많은 트라우마를 입히게 되거든요. 그 주변 기관들에. 그래서 이제 아기 낳고 나서 요실금 일시적으로 생기는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져요. 그렇지만 이제 40대 후반 50대 정도 되면 다시 생길 가능성 높으세요. 그런데 제왕절개는 아기가 그쪽으로 지나오지 않았잖아요. 배 쪽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의 기관들은 굉장히 온전해요. 그래서 요실금이 생긴다든지 뭐 자궁 탈출증, 그러니까 질벽이 빠지면서 자궁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가능성은 많이 적어요. 그래서 뭐 장단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난산이 예상되시거나 뭐 아기가 뭐 4.5kg야. 근데 뭐 나는 내 의지로 낳겠어 하시는 분들은 뭐 낳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거기에 이제 수반되는 부작용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출혈이라든지 아기도 뭐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게 예상되실 때는 수술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뭐 그렇지 않고 특별한 문제 없고 아기 크지 않고 나는 뭐 건강하고 그러시다 그러면은 자연분만 하시면 회복도 빠르고 모유 수유하기도 좋고 뭐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단점 잘 생각하셔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 요새는 뭐 의사들이 막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그렇진 않잖아요. 본인의 선택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잘 상의하셔서 분만 방법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제왕절개 하기로 이제 결심하셨던 분들 너무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고요. 엄마와 아기한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분만하시면 될 것 같아요.